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판 농업 뉴딜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8월에 취임을 해서 1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이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빨리 가고 예.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 방문도 많이 하시고 정말 눈꽃 들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주로 어떤 일 때문에 바쁘셨나요? 농업의 문제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농산업체도 방문하고 해서 한국 농업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찾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찾는 그런 노력으로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이제는 한때는 이제 농업도 과학이라는 말이 네. 유행했고 이제는 뭐 메타버스가 나오고 AI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도 농업 쪽도 디지털 쪽으로 미리 선점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준비는? 원래 농업이 95%가 과학 기술이고 예. 5%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95%가 과학이죠. 그래서 이 농업도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뭐 소멸론도 있고 그다음에 기상 때문에 기후 변화에 또 대응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가축 질병이라든지 가수 화상병이라든지 이런 같은 질병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한국판 농업 뉴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분야별로 또 체계적으로 융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농업이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 농업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 또는 미래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디지털 기술 활용하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 농업이 이제 돼야 되겠는데 네. 우리가 스마트팜도 그렇고 디지털 농업도 그렇고 실제 이제 시범 농가들이 있잖아요. 네. 예,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농작물에 지금 연계돼서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팜이라 그래 가지고 시설 운영하고 축산 일부의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 농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식량 안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식량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식량 안보 문제라든지 또 대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노지 농업입니다. 이 노지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지능청이 여러 분야에 각 쪼가리에 이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연구자대로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상 정보라든지 토양 정보 이런 정보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현장에 가보면은 그걸 여하이 적절히 잘 활용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퍼즐을 맞춰서 디지털 육종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재배 환경, 그다음에 또 재배 방법, 그다음에 수확 후 관리, 소비자의 또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가지고 퍼즐을 완성하느냐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11개 품목을 우리 4개 과학원이 있거든요. 농업과학원도 있고 식량과학원, 뭐, 또 원, 운해특자, 그다음에 또 축산과학원이 있는데 그 과학원별로 실증 가능한 부분을 퍼즐을 다 맞춰봐 보자.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메꾸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기술들을 현장에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냐. 가능하다면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의 실증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농가가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과학원별로 실험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다 수립을 했고요. 3월 달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했고 5월 달부터는 각 품목별로 마늘, 양파는 5월 달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 수확 시기별로 지금 11개에 대해서 실증 단지 중심으로 토양 정보, 그다음에 기상 정보, 재배 환경 정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확 정보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실증해서 농가들
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디지털 농업에 대한 그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또 농가들을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부 몇 가지를 해보면은 예. 지금 딸기라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예. 지금까지 우리 농사를 경험이나 감으로 농사 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량에 미치는 구성 요소가 뭔지 또 품질의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뭔지를 저희들이 다 인자들을 찾아내고 그 인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걸 딥러닝을 시켜서 AI가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농가들 100농가를 뽑아가지고 그 농가들이 왜 농사를 잘 짓는지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서 빅데이터화해서 그걸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랬더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5kg를 생산해낸다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했더니 140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농사를 잘 짓는 분들보다도 50% 이상의 수량이 높은 수량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그 디지털 농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농업인한테 보여주면서 또 알겠습니다. 참여하게 하고 또 네. 밀, 콩, 네. 또 이게 좀 김제 축산 단지에 가가지고 네. 콩 재배하는 단지에도 가서 실증을 했고 노동력도 절감시키면서 또 콩의 품질이 또 균일하게 나오면서 수량이 높게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질문에 답변이 길어지면 오늘 질문이 많아서 네. 제가 좀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세상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된다는 말이 농업에서도 딱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저희 방송은 이제 학생들 젊은 분들도 젊은층도 시청을 할 텐데 저희가 모든 게 풍요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미래 식량 걱정 네. 해야 됩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예. 기후 변화의 문제, 그렇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비상 사태가 벌어지니까 식량 안보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 전에 그 밀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 계통에 있는 나라들이 농림부의 이름을 다 바꿨어요. 식량 안보 뭐 연구부라든지 네. 식량 안보를 위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사막이 많은 또 중동 지역은 다 외국에서 거의 대부분을 식량을 다 수입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급선이 끊기니까 또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에서 기초 식량은 자기 나라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또 이슈들이 증가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식량 안보 문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외국에서 식량을 살 곳이 없으면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 식량은 아시다시피 우리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이런 쪽에 현재로는 우리 풍요롭게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준비해야 된다.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그러면 그 왜 그런 인용 많이 하잖아요.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네. 농작물 지도가 뭐 80km 북쪽으로 네. 북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사과도 앞으로 5년 뒤에는 장수해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장수해서 사과 재배할 수 있게 품종을 개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후 변화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예측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화갈 것이냐. 지금까지 1.5도씩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예. 지금 2050년이 되면은 이제 1.5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30년 만에 이제 1.5도 거의 70년이 더 당겨져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부른 거잖아요. 예.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예찰과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지금 우리나라가 95%가 앞으로 아열대 지역으로 또 바뀐다는데요. 예. 2030년이 되면 네. 그 바뀌는 데에 적응이 가능한 품종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들이 이제는 아열대 지역에서도 생산이 될 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해야 되는 적응 문제가 있고요. 맞아요. 제주도는 뭐 망고도 나온다고 뭐 망고도 나오고 지금 현재 해남도 망고 재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부지방까지 망고가 지금 바나나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네. 피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그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탄소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또 우리 정책들이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한 상당히 많은 또 정책의 한 3%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축 사육이라든지 또 배 재배할 때 줄여 나가는 이 네 가지 분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능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앞서 제가 이제 여는 말에 우리 K 농업 네. 농업에 있어서도 K 농업이 좀 네. 자랑스럽다 네. 잠깐 언급을 했는데 코피아 센터가 지금 몇 군데에 전 세계에 나가 있나요? 지금 22개국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원수들이 정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일본이 코피아 센터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예. 개발도상국 식량 문제 때문에 식량 그러겠죠? 문제를 극복해야 되니까 가장 해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군데 가타이말라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탈바꿈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일본 요구 사항들이 대부분이 코피아 센터를 좀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외교부하고 우리 지능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뭐 방위 산업이 성장하니까 무기를 수출할 때도 전제 조건이 농업 분야에 코피아 센터라든지 우리 세계 파츠가 있거든요. 예. 협력체, 기술 협력체가 있는데 그 협력체에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얼마 전에 부회장께서도 우리 K 농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로서의 코피아 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역할을 강화할 건지에 대한 홍보도 또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우리 농업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가 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 문제 때문에 생산량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공급량을 늘려주는 그런 기술들로 자꾸 이제 저희가 보급을 해주잖아요. 해외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농업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의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또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저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우리 전수해주면은 그분들이 개도국에 있는 농업인들 또는 국민들이 우리 한국의 코피아센터의 성과들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라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 과거에 우리가 녹색혁명을 통해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수량도 2배 이상 나오고 품질도 한 30% 이상의 고품질이 나오니까 가격도 30%더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프리카 라이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속 여러 가지 뭐 요청도 들어오고 네, 네, 뭐 네. 쉽게 얘기하면 압박도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꼭 들어가게 좀 해달라. 그렇군요. 현재는 어쨌든 개도국들의 우리 K 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코피아 센터가 톡톡히 해 나가고 있다. 그렇군요. 뭐 K 농업이 거의 BTS급이라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될 것 같고요. 미래는 이제 디지털 세상, AI 기반한 네. 4차 산업혁명이 제4의 물결이라고 예측을 하고 경제학자들은 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도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의료 보험이라든지 의료 그 건보료 나가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치유 농업이 중요하다. 어디 칼럼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치유 농업이 이제 금년도에 3월 25일자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부터 바로 치유 농업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우리 본청 내에 우리가 원예 분야도 있고 또 우리가 반려견 같은 동물 분야도 있고 또 기초적으로 우리 곤충도 있고 이게 우리 농업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부터 연구를 쭉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그 국민 인구보다도 한 3분의 2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치유 농장이 건보료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제 치유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은 건강보험료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또 지역세 해주는 그런 치유 농장들이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를 따지면 한 3,000개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인구를 비율 인구 대비해서.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치유 농장당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치유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을 케어를 해주면서 얻는 소득이 거의 한 1억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장애, 그다음에 또 신체장애, 또 우리가 당뇨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음식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돼 있는 또 식품과 연계되어 있는 치유, 그다음에 소방관이라든지 또 경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저 소방 그 트라우마가 심각하죠. 층하고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하고 또 농업하고 연계시키는 것들 이거 실증적으로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하고 농촌진흥청이 사후 협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증을 한번 해봤더니 치유 효과가 거의 한 20% 이상이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게 감소된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치유농업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많은 실제적으로 치유농업을 여러 가지 유형별로 모델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분들을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학교 폭력과 연계시키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하고도 연계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또 요양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치매에 관련해서 또 연결시키는 방안, 또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활용해 가지고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국민들은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 치유 농장들은 안정적으로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일석이조네요. 하면서 또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기 전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건강보험료의 지정도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들으면서 치유농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원예도 하고, 그러니까 일례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농업이 단순히 농사를 지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게 양성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치유농업사 제도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 11월 20일 이제 1차적인 시험을 봅니다. 그런 치유농업사들은 결국은 치유 농장들의 이제 나름대로의 치유 농장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또 치유 농장들이 어떤 형태로 연결시키고 또 이 치유를 받아야 될 또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치유 농장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계속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는 효과가 상당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치유 농장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일주일에 2, 3일 정도에 흙도 좀 밟게 하고 또 수확도 하는 기쁨도 누리면서 동물도 또 기름은 그렇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반려견이라든지 가축, 그다음에 곤충도 또 상당히 그래요. 또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곤충을 직접 키우고 또 관리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곤충을 어떤 형태로 이거를 사육을 하는 것이 인지 능력을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또 식물들은 꽃을 피니까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지 능력을 높여주면서 치매 초기 단계에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독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한국형으로 우리 한국에 적합한 모델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된 모델들을 현장에 실증을 하는 내년도 예산 사업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국회에서도 호응이 좋고 또 의원님들도 더 늘리고 싶은 자기 지역구에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상당히 아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외국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청년들 어떤 취업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길을 좀 농업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들 창농을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도 농진청에서 좀 많이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예. 저희 우리 진흥청이 제가 오고 나서 청년농업 육성팀 그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기반이 있는 친구들 승계하는 또 저 청년농업인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창업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부 정책들이 나름대로 지방 정부에도 있고 중앙 정부에도 있고 또 농업 관련 유관 기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농대 총장 할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서 초기에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그걸 두고 청년 농업 육성 팀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12월 초, 11월 말 정도 되면 완성이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책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도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농식품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농지에 대한 임대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그 구입 자금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또 예. 유통공사에서는 또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스톱으로 한눈에 이렇게 살펴볼 내가 딸기 수 있게요.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와. 700평을 농사 짓게 되면은 어떤 네. 형태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초기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융자를 받았으니까 상환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걸 또 세금은 어떻게 또 줄여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농협 중앙에 갖고 있는 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거 연계시켜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가장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예. 이제 11월 달에 말에 좋습니다. 그걸 이제 예. 우리가 론칭을 할 거고 네. 계속 이제 그런 정보들이 계속 이게 여기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을 10월 달에 이제 구축해서 이제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 경영 제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력. 그러니까 예. 초기에 마중물을 시드머니를 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지금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창업 자원을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주면 지금 내년에 한 80개 정도 서로 이제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능청에서 개발된 거라든지 또 자기들의 그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계획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내년에 지금 현재 아유, 정부 안에는 한 네. 80개소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예.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사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6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가공을 하면 부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고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가 있는 마을하고 예. 없는 마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보면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게 조성돼 있어요.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좀 부정물이가 없다 이런 비난이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농대 총장 처음 할 때는 지금 진흥청장이 거의 그 당시 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가보면은 아이고 젊은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내 묵은데 팔아주고 정말 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활기를 띠죠. 예, 그런 네.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빨리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네. 확산시킬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또 지도 기능들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몇 년 전에 그 네덜란드 와게닝엔 대학을 취재차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는 대학생들이 뭐 남녀 할 것 없이 농촌에 가면 일단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저희하고 이제 차이점이었는데 그런 농촌 농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임 1주년 맞이하셨는데 농촌진흥청이 우리 지역에 자리해본 지가 거의 7, 8년 가까이 네. 됐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좀 더 도민들과 한 살 되고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도민들에게 1주년 맞이하셨으니까 취임 또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위치가 이제 이게 핵심 도시 내에 있고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한 2,000명 정도를 고용을 했더라고요. 지역인들로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있고 또 예. 여러 가지 공무직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서 한 2,000명 정도를 고용이 창출이 된 거죠. 그저 뭐 임시직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예. 뽑아가지고 인력 창출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그에 대한 그 자재라든지 이런 우선 것들 구매. 우선 구매도 하고 예.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한 1조 원 이상이 되니까 그 예산을 투입할 때 항상적으로 지역 또 우선 또 감사한 새로운 일이죠. 예. 건물을 지을 때도 예. 지역 업체들 중심으로 네. 또 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은 우리 이 전라북도 지역이 우리 농촌 지역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이게 또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들하고 우리가 개발된 기술들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리빙램 방식으로 연구실에서 연구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 그걸 실증해내고 또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이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라북도의 농업 또 우리 이게 농도 아니겠습니까? 생명 산업의 가장 최고의 수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핵심 기술들을 또 지능청이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상생이네요. 협력할 수 있는 네. 방안들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도기술원이나 또 도농경당국 더 나아가서는 도청하고 연결을 해서 또 시장 군수님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필요한 요청과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소통하고 좋습니다. 해서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는 도 경영 방침 자체가 삼락 농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농도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겠죠. 다시 한번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식량 걱정 없도록 네.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촌이 요즘 힘듭니다. 어쨌든 네.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농업의 소중함이 다시 인식해 주시고 농업 어려울 때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 한번 이게 기반이 무너지면은 맞아요. 다시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분야가 이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이 농업과 또 소멸 위기에 있는 이 농촌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 힘이 나서 그 알겠습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 11월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개인 위생이라든지 방역 철저히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